안녕하세요. 김쌤의 투자백서 김쌤입니다. 일단 지난주에 이어서 벌써 이제 저희가 두 번째 만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 금요일 날 똑같은 시간에 여러분들과 제가 인사를 했고 그렇게 큰 이야기들을 나누진 않았어요. 제가 어떤 사람이고 어떠한 투자를 했고 앞으로 여러분들과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이 주식과 해외 선물, 국내 선물을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저에게 배워가야 할 것들이 남는 방송이 될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수익을 쉽게 주지는 않습니다. 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기준과 원칙이 있는 주식과 국내 선물, 해외 선물 앞으로 저와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카카오톡 이 노란톡 메신저를 참여하는 방법부터 먼저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 노란톡 메신저에서 여러분들에게 국내 증시라든지 해외 선물, 이 국내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노란톡에 들어가셔서 김쌤의 투자백서를 찾으시면요. 방이 하나 나옵니다. 공개 채팅방이 나오는데 그것에 들어가시면 제가 오전 8시 반부터 저녁 11시까지죠. 벌써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내용과 좋은 브리핑, 순간순간의 이슈들을 알려드리고 또 저하고 같이 매매를 하시는 회원들과 나눴던 종목들 중에서도 공개방분들에게 오픈해주고 싶은 것들은 제가 수시로 이야기를 나눠드리고 있으니 꼭 노란톡 메신저에서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고요.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이러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 3교시에 이 블라인드 종목 추천이라고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종목 추천을 하는데 대신에 종목명을 가르쳐드리지 않고 종목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종목명을 주말 동안에 맞추신 분들에게 제가 이제 이 노란톡 메신저에서 굉장히 많은 이벤트 선물들을 드리고 있으니 꼭 노란톡 메신저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김쌤의 투자백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시 오늘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오늘 굉장히 힘들었는데 오늘만 가지고 판단을 하고 오늘만 가지고 기준을 세울 수는 없죠. 자, 그렇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나라 시장이 어땠고 해외 시장이 어땠으며 그걸 기준으로 다음 주 우리 시장과 해외 시장은 과연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 키워드로 보는 글로벌 시장 시작하겠습니다. 자, 키워드. 이번 주 우리나라 시장의 키워드를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뭘까요? 삼성전자일까요? SK하이닉스일까요? CJN일까요? 아니면 개인 투자자일까요? 많은 생각들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이번 주 시장, 우리 시장의 키워드를 좀 정리를 해봤더니 메이저 수급이라고 하는 것으로 딱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메이저 수급이 이번 주 국내 시장의 키워드일까요? 자, 2주 전, 3주 전,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수급 이야기 나왔을 때 아마 동학개미운동이라는 단어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고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말이죠. 자,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사는 동안 메이저 수급이라고 분류되는 기관과 외국인은 어땠습니까?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매도 물량을 뱉어냈고 또 패턴도 굉장히 질이 좋지 않았어요. 어떤 패턴이냐? 장 초반에 약 9시부터 9시 5분까지 5분 동안 사다가 5분 뒤부터 계속해서 장 마칠 때까지 매도를 하는 그런 패턴을 보였던 게 바로 메이저 수급인데 이번 주에 메이저의 수급은 조금 다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왼쪽이 코스피고요. 오른쪽이 코스닥입니다. 자, 여전히 개인 투자자들이 분발을 해주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 시장입니다. 하지만 이제 거기서 눈여겨봐야 될 거 바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이번 주 들어서는 매도보다는 매수로 시장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여전히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이 여전히 힘을 내주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에 메이저 수급 중에서도 가장 많이 안 들어왔던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
이번 주 들어서 시장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라는 게 키 포인트입니다. 자,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1주 전 이 방송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드렸죠?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강했던 이유는 메이저 수급이 없이 기관과 외국인의 힘 없이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시총액 큰 코스피 시장보다 더 탄력적인 코스닥이 더 강하게 상승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들어서는 조금은 반대죠. 외국인과 기관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주체가 시장에 들어오다 보니 바로 코스닥 시장보다는 코스피 시장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던 게 이번 주 시장의 가장 큰 주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개인 투자자들이 사면 시장을 끌어올리기에는 한계가 있구나라는 걸 지금 이 화면에서 체크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기관과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코스피 시장이 코스닥 시장보다 더 강하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결과론적으로 보면 지난주보다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온 이번 한 주였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삼성 SDI를 한번 볼게요. 자, 삼성 SDI 전기차 배터리죠. 이번 주 들어서 제가 지난주 시간에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열심히 드렸습니까? 친환경 차를 보세요. 전기차를 보세요. 수소차를 보세요. 심지어 조금 있다가 나오겠지만 블라인드 종목, 지난주 블라인드 종목도 수소차 관련주였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누누이 말씀드렸던 전기차하고 수소차가 이번 주 시장 상승의 굉장히 큰 핵심 포인트였고, 왜 삼성 SDI가 가장 강하게 바닥권 대비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느냐?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종목인데 개인 투자자들이 사서 이것을 올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삼성 SDI의 주식을 샀기 때문에 주가가 연일 랠리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자, 기관과 외국인이 왜 삼성 SDI를 살까? 그리고 김쌤이 왜 지난주에 전기차를 보작을 했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실적의 견고함, 그리고 해당 산업의 모멘텀은 여전히 성장 발전이 무궁한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 SDI는 지속적으로 저는 봐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기관과 외국인이 그것을 제 뜻을 좀 받아들여 주기나 한 듯이 이번 한 주 내내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 다음 삼성 SDI 말고 또 셀트리온을 한번 볼게요. 자, 셀트리온은 기관, 외국인 양매수가 연일 들어오니까 이렇게 큰 시세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시세를 분출해주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자, 코스피의 삼성 SDI, 코스닥의 셀트리온, 삼형제, 즉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니 우리가 지난주만 하더라도 지수가 고점인데 여기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힘으로 연일 상승 랠리를 펼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기관과 외국인이 사는 종목은 굉장히 단순해요. 단순하다라는 표현이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돈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예요. 저기 보이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자, 돈 보따리를 들고 갑니다. 돈 보따리를 들고 가서 한국에 딱 도착을 했는데 엄청 많아요, 회사들이. 수천 개가 있어요. 그 수천 개 중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내가 나중에 돌아갈 때 큰 수익을 얻을까라고 했을 때는 결국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현재까지도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 그죠? 삼성 SDI, 셀트리온 모두 실적의 상승세가 굉장히 견고했죠. 그리고 두 번째, 앞으로도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기술력과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우리는 스마트폰을 쓰죠. 저도 이제 며칠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예전에 우리 전화기 받는 거 손 모양으로 하면 이런 모양을 했었잖아요. 이게 전화기 모양이잖아요. 요새 어린 친구들한테 전화를 받는 것을 손 모양을 하라 그러면 이게 아니고 이렇게 받는다 그래요.
이게 뭐예요? 스마트폰이죠. 벌써 어린 친구들은 이게 옛날 전화기의 모양을 본떴다라는 걸 모를 정도로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앞으로 성장 가능한 산업이 있는 반면에 앞으로 조금은 뒤떨어지는 산업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제품을 만듭니다. 뭐 3D 센서를 기반으로 하는 홀로그램을 제품을 만들어요. 이거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산업이죠. 그죠? 자, 한쪽에서는 안테나 같은 걸 만듭니다. TV에 들어가는 안테나. 자, 홀로그램식 스마트폰을 만드는 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을까요? 텔레비나 라디오나 휴대폰에 들어가는 안테나를 만드는 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을까요? 전자가 확실히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봤을 때 굉장히 높겠죠. 그러면 투자자들은 바로 후자보다는 전자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앞으로 지는 산업이 아닌 떠오르는 산업이에요. 자, 삼성 SDI가 하고 있는 산업, 전기차 배터리죠. 그동안에 석유화학으로 이끌었던 디젤 기관의 연료차는 이제는 줄어들고 반대로 내연기관 차보다 친환경 차들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여타 다른 기업들보다도 삼성 SDI의 앞으로의 모멘텀은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업을 사자 이거예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던 거 뭐예요? 반도체 IT도 물론 좋다. 하지만 지금은 반도체 IT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마찰이 나왔을 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조금은 떨어진 친환경 차를 보자. 왜? 반도체 IT를 제외하고 지금 실적이 견고하게 나오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산업 중에 가장 확실한 게 바로 전기차, 수소차, 친환경 차였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자, 셀트리온은 제가 쉽게 정의해 드릴게요. 셀트리온은요,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조금은 저렴한 가격의 약을 사 먹을 수 있게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약을 복사해 주는 기업입니다. 복사해 주는 기업이에요. 복사해서 조금은 저렴하게 유통을 해서 소비자들이 사서 복용할 수 있게끔 하는 기업이 셀트리온인데, 자, 이번에 터진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메르스도 마찬가지고 에볼라도 마찬가지고 사스도 마찬가지고 결국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치료제 백신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치료제 백신이 처음 나올 때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적어도 100단위, 크면 1000단위 되겠죠. 그걸 우리들이 사 먹을 수 있을까요? 못 사 먹습니다. 못 사 먹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바이오시밀러, 유사한 약을 복제해주는 기업들이 필요해요. 그러면 다른 여타 기업들보다도 삼성 SDI와 셀트리온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을 봤을 때 당연히 기관과 외국인 메이저 수급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만약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는 것에 대해 이해를 못 하신다면 앞서 오프닝 때 노란톡 메신저를 말씀드렸죠. 노란톡 메신저에 질문을 남겨주세요. 저 대표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거 저거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방송이 끝나면 바로 답변을 더 디테일하게 달아 드릴 테니까요. 알았죠? 자, 그 다음입니다. 제가 사실 이런 거 자랑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도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있는 거 볼게요. 자, 지난주에 제가 매도했던 종목들이고 뭐 이제 와서 산다라는 이야기 없었는데 매도했다 그 이야기 아닙니다. 자, 지난주부터 제가 얘기했던 거 뭐자? 전기차와 수소차를 보자. SPO셀 수소차 관련주입니다. 이게 지난주 블라인드 종목이었어요. 네, 블라인드 종목이었고 금요일날 이야기했을 때 이미 시세가 나왔어도 저는 사도 괜찮다 그랬어요. 월요일날 사도 어제 매도하고 8% 수익이 나오는 겁니다. 자, 옆으로 가봅시다. 사마 콘덴서 MLCC다. MLCC 지난주에 이야기 드렸죠. 오늘은 제가 삼성 SDI를 갖고 왔지만 삼성 SDI의 단자 삼성전기가 MLCC를 만드는데 이것도 전기차에 들어갑니다. 자, 수소차, 전기차, 그리고 하나 더 대화제약, 제약바이오. 왜 제약바이오를 샀냐? 앞서 기관과 외국인이 산
기업이 뭐죠? 셀트리온, 제약, 바이오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큰 틀에서, 큰 숲에서 주인들이, 기관과 외국인이 우리 시장의 주인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시장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그 주체들이 어떤 기업을 사고 어떤 섹터를 사는지 알고 우리가 기업을 사야 이렇게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세요. 자, 이번 주의 정리는 키워드는 뭐였다? 기관과 외국인이 시장에 들어왔다. 그럼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거, 기관과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샀는지 그것만 알면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는 충분히 여러분들의 계좌에 좋은 수익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키워드. 국내 증시가 메이저 수급이 키워드였다면 해외 증시는 미국 vs 중국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 자, 트럼프가 눈만 뜨면 중국을 괴롭혔던 게 이번 주였습니다. 즉 우리나라 시간으로 저녁 7시에서 8시 정도가 되면 미국이 이제 아침이에요. 일어나자마자 많은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저 땡땡땡 중국, 코로나의 진원지 중국은 전 세계에 배상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하다못해 너네들 이러면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 상장 폐지시킬 거야 라는 발언까지도 합니다. 온통 포털사에 들어가서 트럼프라는 단어를 딱 치잖아요. 트럼프와 중국, 트럼프와 미국 이렇게 투닥투닥하는 기사거리밖에 안 나왔던 게 이번 한 주였습니다. 자, 이번 한 주였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어땠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게 바로 나스닥입니다. 투닥투닥 되니까 조정이 나와요. 조정이 어쩔 수 없죠. 미국이 또다시 중국을 겨냥해서 발언을 하잖아요. 야, 너네 우리나라에 있는 너네 나라 기업 상장 폐지 시킬 거야. 말 잘 들어. 자, 트럼프가 자꾸 이렇게 중국을 걸고 넘어지는 이유, 제 기준입니다. 저의 개인 관점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가 올해 대선이 하나 있습니다. 대선이 있어요. 대선에서 재선을 하기 위해서는 트럼프는 크게 이제 두 가지 골자를 좀 이끌어내야 돼요. 성공적으로. 자, 첫 번째, 북한의 비핵화. 근데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물 건너갔죠. 두 번째, 그럼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서 미국이 중국에 압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표심이 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야 시진핑, 야 중국, 너네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시비를 걸면서 증시의 조정이 왔다. 증시의 조정의 이유, 트럼프와 중국, 미국과 중국이 아니죠. 트럼프와 중국이었다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무슨 이야기를 드렸죠? 다우존스가 돌파하게 되면 굉장히 강하다라 그랬죠. 굉장히 강하다. 다우존스 돌파했습니다. 돌파했어요. 이게 지난주예요. 지난주인데 제가 왜 지난주 거 가져왔냐면 지난주에 다우존스가 돌파하면 시장은 올라간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시장 올라가죠. 나스닥, 제가 지금 방송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시 반에 미국 본장이 시작하는데요. 방송 들어오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나스닥 시장은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시장 간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가는데 우리가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어떠한 섹터를 봐야 되는지 그게 더 중요하겠죠. 국내 시장은 메이저 수급의 기준으로 보면 되고요. 해외 시장은 트럼프의 말에 집중을 하면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다면 그 다음 2교시는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관심 있게 봤고 어떤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 우리가 왜 그것들을 챙겨봐야지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가 마쳤고요. 물 한 잔씩들 가볍게 하시고 2교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